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신대학교 평교원의 책임교수 김온유 목사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분열형 인격과 장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치유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형 인격, 그러면은 인격이라는 말은 성품, 성격을 말하고요. 그 성격이 분열형 성격이 있음과 동시에 그 분열형 성격이 좀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한 이제 정신병적인 어떤 반응을 보일 때 그거를 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서 분열형 인격이냐 분열형 장애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고보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분열형 인격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주관적인 생각도 병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앞뒤의 문맥이 맞지 않고, 그리고 또한 주제와 설명이 맞지 않는, 그리고 또한 환청과 환상을 보고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만의 어떤 텔레파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격을 분열형 인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분열성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상태라면, 오늘은 대화하기를 원하고 대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인간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언어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한 대화를 해도 자기만의 어떤 망상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대화하기 때문에 대화가 전혀 되지 않고 감정 소통도 되지 않은 그런 인격을 우리가 분열형 인격장애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분열형 인격장애의 증상과 임상적 특징, 클리니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임상 특징을 보면 첫 번째가 이 관계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연예인을 사랑하는데 도무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떤 애정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나도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관계가 많죠. 국내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국립대학을 나오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상담을 요청해서 왔어요. 부모와 함께 왔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과거에 자기가 대학을 다닐 때 TV에 나오는 한 MC가 있는데 그 앵커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고 자기도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잊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 여성과만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적이 있느냐, 전화 통화한 적이 있느냐, 전혀 없고 만난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여성과는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오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계망상, 애정망상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대개가 이제 이거는 정신분열증에서 오는 망상이라고 하는데, 정신분열증은 아니어도 관계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적 행동이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본인이 어떤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자꾸 어떤 권위자, 그리고 또한 관계에 어떤 사람이 시킬 때, 마치 정신분열 환자가 이 병원에 들어갔을 때 병원 의사나 간호사의 명령을 받고 행동하는 것처럼 중요한 타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동, 아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지 왜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 왜곡도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각한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어서 도무지 그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특히 분열형 인격장애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술적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항상 어떤 미신에 빠져 있고 환시나 환상에 빠져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종교망상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어떤 입신 상태의 그 부분을 잊지 못하고 꿈을 꾸고 그 꿈은 분명히 나에게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라고 과신, 확실하게 믿어버리고 어떨 때는 미신에 빠지기도 하고 또 텔레파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육감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환상에 집착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별나게 애언을 좋아하고 환상을 좋아하고 여기에 집착을 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거의 다 이 분열령 인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한 신체적인 착각, 몸 여기저기를 만지면서 이곳에 귀신이 있다, 이곳에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유별난 지각을 경험합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는 그걸 믿고 있어요. 이런 대화를 많이 하게 되죠. 옆에서 보면은 정상이 아닌데도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특별하고 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말도 평범하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는 언어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인데 항도파민제라고 해서 진정제를 많이 사용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흥분을 가라앉히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데 그 약물 사용이 중단됐을 때 강의를 듣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막 질문을 던지고 엉뚱한 말을 하고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분열령 인격장애에는 이 편집증적인 사고가 많습니다. 이 편집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병입니다. 편집증 그러면은 의심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야 라고 의심을 하고 그러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사람을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이런 의심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모든 것은 의심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적절하고 엉뚱한 행동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적절하고 엉뚱한 행동과 외모. 어느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세 아들이 있는데 마지막 아들이 이런 현상을 보여서 참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거를 어릴 때부터 치료를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떤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거를 목사님 네 분께서 그걸 교정해 주지 않는 바람에 형제들이 전부 다 같이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옷도 항상 이상하게 입습니다. 모자도 이상하게 쓰고 다닙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전혀 상식적이지를 않습니다. 자, 고독한 사회적 불안. 다시 말해서 친밀해도 줄어지지 않고 부정적 판단보다는 어떤 편집증적인 공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옷도 이상하게 입으면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열령 인격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분열령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적어도 인격장애이기 때문에 정신분열증은 아닌데 정신분열의 발생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분열은 아니어도 이걸 우리는 경계선상의 정신질환. 사실 나중에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 경계선 장애라는 게 있거든요. 정신질환에도 경계선 장애가 있습니다. 이 경계선적 정신질환은 정신증인 것 같기도 하고 신경증인 것 같기도 하는데 도무지 치료가 잘 안 되고 힘든 상태. 그거를 이제 조울증이라고 하는데 조울증도 하나의 신경증이지만 정신분열에 준한 그러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신분열에 준한 초기 정신분열에 준한 인격장애를 우리는 분열령 인격장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소통이 매우 어렵고 타인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그런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특히 편집성 인격장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어떤 그 판단의 모든 기준을 두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래서 정신분열 환자나 분열형 인격장애와 같이 사는 가족들은 화병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거는 또 기도해서 고치면 되겠는데 참 힘이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신경생물학이나 뇌신경학에서는 전두엽이 손상된 상태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정도 되면 정신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두엽이 손상돼 있습니다. 전두엽에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데 이 좌뇌 우뇌의 이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에 분별력이 불가능하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분열형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편집망상도 같이 가지고 있다가 흉기를 들고 다니다가 아니면 언제든지 분노가 올라오면은 저 사람은 나를 지금 죽이려 할 거야, 이런 생각에 빠져서 치료가 안 될 경우에 끔찍하게 범죄를 하거나 본인을 자해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인격장애입니다. 또한 이단 사이비 가운데 분열형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과신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 눈에 보이고 환시, 환청, 예언, 음성 이런 거를 들으면서 이거는 주님이 주신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야, 이거에 대해서 과신해가지고 과대망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기도 하죠. 자,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들도 그렇고 혹시 이러한 영적인 것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지성이 발달하기 전에, 특히 좌뇌가 발달하기 전에 우뇌만 발달을 해서 아니면은 또 영적인 것에 빠져서 어린 12세 이전에 무슨 은사를 경험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하는 그런 소년, 소녀들을 보면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결국 제가 임상을 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어린 시절에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결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없고 배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생각에 빠져서 분열형 인격을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 강의를 듣고 또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혹시 가정에 어린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것이 있다면 속히 정신과적인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서도 유명한 가족치료학자인 사티어가 말하는 가족 간의 소통의 그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종류들 가운데 분열형 언어, 그리고 또한 산만형 언어로 소통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 분노, 열등감, 슬픔, 불안, 의사가 소통이 안 되는 의사불통, 또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은 뭐가 불통이 되느냐? 감정이 통하지 않는, 감정 교류가 안 되는, 이걸 인터랙션, 상호 교류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사티어는 뭐라고 하느냐? 회유형 의사소통이 있다. 부정적 소통 중에. 그래서 그 회유형은 내가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니, 그리고 이렇게 힘이 드니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해요 하면서 무조건적 희생을 무기로 소통하려고 하는 방법이죠. 죄책감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이성형이 있습니다. 어떤 정서적인 단어, 그리고 감정 언어를 사용하고 물어보고 이런 것보다는 항상 윤리적인 이야기, 밥을 먹으면서도 오늘 해야 될 일을 했느냐, 그 다음에 감정이 어떠냐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항상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완벽주의적인 그런 언어를 쓰는 그런 가정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비난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사람이 그러면 못 써, 너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너 그렇게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사람 앞에서 아니면 미래에 먹고 살만 하겠냐? 이런 대화를 하는 가정.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밥상에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이냐. 교육보다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많이 먹으라.
배고프지? 오늘 힘들지 않겠어? 고생이 많겠구나. 이런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산만형 언어입니다.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 어린아이는 날마다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부모님한테도 배우고 아니면은 TV에서도 배우는 것을 해야 하고 책을 읽어야 되고 그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배도 고플 때가 있죠. 그러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힘들어. 그랬을 때 눈을 맞춰주고 그 아이에게 배고프지? 똑같이 배고프지? 아이고 힘들지? 힘들 거야. 이런 대화를 저 밑에 보면 일치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대화를 일치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엄마 나 배고파. 그런데 대답이 숙제는 했니?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이런 의사소통 관계를 산만형, 분열형.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만형, 분열형은 뭡니까? 아이가 배고파서 들어오고 그랬으면 엄마는 TV를 보다가도 얼른 리모컨을 내려놓고 눈을 맞추고 해야 되는데 엄마 얘기만 하는 겁니다. 갑자기 나 오늘 시장에 갔는데 어떤 친구를 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아이는 배가 고프다, 힘들다 표현한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직장에서 남편이 돌아왔을 때 여보 나 오늘 너무 피곤해요. 그랬을 때 아이고 많이 피곤하시죠? 그러면 일치형이죠. 나도 오늘 집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이래버리면 분열형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5초 안에 부부간에 원수가 된다고. 오늘 여러분 분열형 인격장애는 이렇게 산만하고 비난하고 타인과의 관계가 힘든 그런 소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중요한 타인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는 그리고 또한 의사가 소통되지 않아서 화를 나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자, 분열형 인격의 발생 원인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학자들은 유전적인 원인을 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에서 유전에도 실제적으로 전수를 받은 DNA 정보에 의해서 생긴 뇌 문제로 신체적인 문제가 유전이 되는 건가? 아니면은 대물림된 관계에서 가족력과 함께 대화에서 그대로 학습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보는데 대인관계를 못할 경우 그리고 주 양육자가 다시 말해서 엄마나 아버지가 일관성이 없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지 왜곡, 생각이 굉장히 병들고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그러한 행동들, 사고, 행동의 혼란성 그리고 정신분열의 초기 증상으로 이러한 정신분열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서 분열형 인격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했던 분열성 인격장애와 분열형 인격장애가 이제 구별이 되십니까? 처음에 상담을 받거나 그 다음에 이상심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분열성은 뭡니까? 분열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분열형 인격장애의 마지막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정신역동적 진단이라는 말입니다. 정신역동의 시작은 누가 진단을 했어요? 이제 유명한 지금은 또 프로이트라고 하는 분이 말씀을 했는데 유년기에 불안정 애착이 첫 번째다. 불안정 애착이라는 게 뭘까요? 기본적인 애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낳을 때는 두려워서 울죠. 그리고 울 때 엄마는 씻겨주고 안아주고 젖을 주고 눈빛을 맞추고. 자, 다시요. 눈빛의 애착. 그리고 이제 신체 애착. 안아주는 거죠. 그리고 언어 애착.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그러고 있을 때 자녀는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 안정감에서 안정된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애착과 행동이 결핍이 됐을 때 정신분열로 가기 쉽다. 그리고 발달기 부모가 늘 이 자녀를 무시했습니다. 그 무시했을 때 오는 그 자녀의 그 분노, 자기 수치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에 다른 세상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그래서 정신분열이나 분열형 인격장애는
지금의 불행으로부터 도망가는 딴 세상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이 정서적 교류가 필요한데, 정서적 교류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신건강의 시작입니다. 가정으로부터. 그래서 저는 청소년 상담을 하러 온 부모의 이 대화 유형을 검사를 해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항상 기능적인 말만 합니다. 공부했니? 열심히 해라. 잘 살아라. 이런 얘기만 할 뿐이지 오늘 힘들었니? 어떤 일이 있었니? 고통스러운 거? 이렇게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기만의 결론을 내리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환상으로 또 그리고 환청으로 서로가 대화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지 왜곡입니다. 굳어진 마음이죠. 자, 분열형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그 핵심 기저에 있는 생각은 뭘까요? 나는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불행이 심해지면 신경증이 되고, 신경증이 심해지면 고침을 받지 못할 때 경계선상이 되고, 경계선상이 돼서 고침을 못 받으면 딴 세상으로 도망가는, 이런 것들이 다 분열형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위험에 닥칠 때 싸우기 반응, 도망가기 반응, 아니면은 얼어붙기, 이게 있는데, 도망가기 반응을 보이면 회피성이 되는 거고, 싸우기 반응을 보이면 인격장애가 되는 거고, 얼어붙어 버리면 신경장애가 돼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가정으로부터 어떤 언어를 듣고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행동을 보고 자랐는가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는 특별한 신호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신체적인 어떤 발생들, 우리는 그걸 이제 신체형이라고 그러는데, 신체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래에 일어날 예지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하게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 예언이 있어, 감이 좋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자, 분열형 인격의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신분열은 굉장히 깊은 병이고, 그리고 암질병, 중독, 정신분열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이상이 흐르면서 생겼던 만성적인 질병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반드시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인지행동치료 상담가를 통해서 인지행동치료, 그 행동과 그 생각이 주관적이다, 객관적인 것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 기술훈련, 좀 전문 용어로 용환법이라고 하는데, 자꾸 쓰던 말을 다시 또 쓰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 인지시켜주고, 마치 자폐아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훈련하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적절한 언행을 우리는 그걸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그때 상황에 맞는 언어를 쓰도록 계속 강화시켜주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치료 해결을 구조화, 체계적으로 진행하는데, 상담법에는 이제 아들러식 상담법에서 마라톤 상담, 하루 종일 하는 상담으로 끝내는 그런 상담도 있지만, 대개가 이 정신분열 상담은 약물 치료, 그리고 또 행동 치료, 인지 치료를 구조화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했던 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을 시킨다든지 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기도 하는데, 특히 인격장애는 굳어진 인격이기 때문에, 학습된 인격이기 때문에 교정하고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담자의 정서적 느낌보다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약물치료, 기술훈련, 적절한 행동, 구조화된 행동들, 그리고 정서적 느낌보다는 객관적 증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신분열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상담하고 치료해보고 하는데,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분은 대화를 해봤을 때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상담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분은 일단
정신과 병원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약물 치료가 돼서 정서 상태가 온전해질 때 그때 상담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는 당연히 가족들이 와서 상담 치료를 받고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가정은 분열형 의사소통과 억압적이고 공격적인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이었고 전혀 현실성이 없고 논지가 없는 언어 소통을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나의 존재와 의견은 무시당했고 힘들었습니다. 타인과 교제하는 것이 두렵고 저의 애감은 매우 민감하기도 하고 환상과 환청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인격장애의 치유를 위하여 저의 왜곡된 생각과 인격장애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